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8일 새벽 5시입니다. 나훈아 쇼의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훈아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이 애국진영의 원로분들이 한 10분 모였는데 시작이 문재인이 아니고 나훈아였습니다. 나훈아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나훈아 쇼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나훈아의 몇 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해준 분은 또 따로 있죠. 그분이 바로 KBS 제작 2본부장 이훈희 씨입니다. 이분이 이 쇼를 제작하는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분이 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나훈아 씨의 프로 정신과 그것을 뒷받침한 KBS 제작진의 프로 정신, 이 두 개가 합쳐서 이런 위대한 공연을 만들어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일보와 이훈희 본부장의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훈희 씨의 이야기 들으면 원래 나훈아 씨는 엄청난 스케일의 쇼를 기획을 했더랍니다. 첫 곡 고향으로 가는 배에서 그 배에다가 합창단 250명을 태우고 광화문 광장에서 찍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게 되었는데 이 이훈희 씨의 성공 요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에 깨알 같은 디테일을 채우는 게 나훈아 공연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북을 치며 잡초를 부르는 무대, 와이어를 타고 공중에 매달리는 퍼포먼스까지 모두 나훈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관객이 숨 쉴 틈 주면 안 된다. 눈을 못 돌리게 해야 한다. 2시간 40분 공연을 2분 40초처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면서 3시간 가까운 방송시간 동안 중간 광고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점, 무대에서 옷 갈아입는 장면까지 공연의 일부로 구현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여기에 딱 걸려든 시청자들이 시청률 29%를 기록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반을 그렇게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게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는 나훈아 씨의 집념의 소산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훈희 본부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훈아 측에서 공연을 하자고 전화를 한 건 지난 1월이었답니다. 원래 광화문이나 올림픽공원에서 대형 공연을 기획한 것인데 코로나 사태가 한정없이 끌면서 비대면으로 틀었답니다. 그래서 무대 연출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훈아 씨의 머릿속에 쌓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이 KBS가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했지만은 기획 그 쇼의 시나리오는 이미 오랫동안 나훈아 씨의 머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행사에 나훈아 씨가 오랫동안 집념을 가지고 파고들었느냐 하는 거죠. 이 본부장에 따르면은 라스베이거스 쇼 등 전 세계 유명 공연을 섭렵해서인지 배 띄우는 건 누구 공연, 기차는 어느 뮤지컬 창조하면 된다고 척척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셀린 디온의 공연만 11번을 봤다고 했습니다.
셀린 디온이라고 이 캐나다 출신의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분은 라스베가스에 자기 전용 극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막 거기서 수백 회의 공연을 하는데 그것만 11번을 봤답니다. 셀린 디온 공연만 11번을 보면서 무대 장치, 노래 부르는 스타일 이런 걸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관중 공연은 나훈아 씨에게도 큰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이훈희 본부장에 따르면은 비행기로 치면 공중급유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연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관중들의 환호를 가수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목소리로 뿜어내는 이런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차갑게 비대면으로 어떻게 공연을 하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아이디를 낸 게 인터넷 관객, 그걸 랜선이라고 그러죠. 랜선 관객 아이디가 나왔는데 1400명의 랜선 관객을 뽑아가지고 KBS 홀 관중석과 무대 앞뒤 좌우에 가로 세로 50cm 되는 LED 타일 6000개를 깔았답니다. 면적만 해도 454평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관중들이 그 화면을 통해서 이 LED 화면을 통해서 환호하고 거기에 나훈아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마치 생공연을 하듯이 한 게 바로 이런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연습은 수원과 KBS 별관 세트장에서 했는데 참가한 관현악단과 합창단을 포함해서 무대에 오른 연 인원은 500명이나 되었답니다. 참 스케일이 큽니다. 나훈아 씨는 실황 중계나 다름없이 진행된 녹화에서 의상 19벌을 갈아입으며 29곡을 쉬지 않고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하면은 이훈희 본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달 가까이 집중 연습을 한 KBS 별관 스튜디오에는 항상 나훈아 씨가 가장 먼저 출근해 있었답니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협연자들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시락 먹는 시간을 빼고 계속 노래하는데도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고 탱글탱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그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다는군요. 나훈아 씨가 18년 전 오유진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그래서 연습을 죽으라 합니다. 라고 했던 말을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훈아 씨의 말 중에 이미 유명한 말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 본 적 없다. KBS가 눈치 안 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 본부장은 해석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린 사회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본다. 그리고 KBS에 대한 언급은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대성공을 했으면은 나훈아 씨가 방송 끝난 다음에 연락을 해가지고 고맙다고 하든지 불평이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떤 연락도 어떤 피드백도 없었답니다. 지난봄 홀연히 나타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던 날처럼 느닷없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대요. 이 나훈아 씨는 팬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팬 클럽을 관리하려면 그 골치가 아프고 거기에 정신 쏟다가는 노래가 손상을 입는다. 자기 자존심이 손상을 입는다. 이런 뜻인 것 같던데 참고로 이훈희 본부장은 KBS 예능국 PD
시절에 쟁반 노래방, 나라라 슛돌이 등을 히트시킨 분이고 2007년에 KBS를 떠나 SMCNC 등 독립제작사 대표로 일하다가 작년에 KBS 예능 담당 책임자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KBS로서도 크나큰 선물이었다. KBS로서도 크나큰 선물이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인데, 나훈아 씨가 KBS에 나와서 이런 거대한 쇼를 벌리니까 제 주변에 KBS 시청료 낸 것이 그날만은 아깝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BS가 거듭 태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KBS에 지금 여론이 되어서 저는 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나훈아 덕분에 KBS의 보도 성향이 그야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식으로 바뀌는 힘이 생겼다고 봅니다. 여론을 KBS가 업은 겁니다. 그러면 정권도 함부로 못하죠. 나훈아 씨가 정권과 KBS를 동시에 움직인 그런 쇼였습니다. 어쨌든 이분 이훈이 제작 2본부장, KBS 이훈이 제작 2본부장에게 우리 국민들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